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빨리 교수님이 찝어준 거 위주로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시간으로 할 거고요. 제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문제밖에 안 주셨더라고요. 네, 저번이랑 다르게 뭐 장점이나 그런 거라 했었는데 일단은 작년에 이쪽 챕터는 안 나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 같은 것도 다 없고 어차피 뭐 그대로 나오는데 족보도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외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캠의 종류 나온다고 했는데 책에서는 요 세 종류만 나올 텐데 여기 PPT에서는 한 6종류인가 9종류인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5개, 여기 7개 나오네요. 요게 나올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니까 아마 책으로 표기돼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책으로 돼 있더라고요. 두 분한테 받았는데 책 페이지 수대로 돼 있으니까 아마 책 기준으로 나왔을 거고 여기 일렬 같은 거 있잖아요. 일렬은 요게 일렬, 편심은 여기 가운데랑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피벗은 얘가 이렇게 원형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강 알겠죠? 일렬인데 팔꿈 모양이고 피벗인데 얘가 피벗 운동하는데 얘가 롤러가 돼 있고 여기도 피벗 운동하는데 얘는 반구형으로 구면으로 돼 있다. 그리고 여긴 편심인데 평면으로 돼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 한 문제를 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름만 지워서 글이라고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글이라는 문제는 없는데 못 들어봤는데 근데 기계공학 입문도 뭐 어디 그거에서는 역사 나왔다 그러는데 요번에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낼 수 있지 싶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요거 말고는 국어에서는 예제 1, 2, 3인데 사실상 3번은 2번에 같이 달려 있는 거라 1번, 2번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에 한 줄 추가된 거죠, 3번은. 1, 2, 3 한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풀어드렸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까지 풀어드렸을 거예요. 근데 뒤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사이클로이드 하강식이 나와요. 어딨냐? 어딨냐?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하강식이 나오는데 요거를 계산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앞에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3번까지 달려 있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이거를 시험 시간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주는 문제로 아마 1번이 나올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푼다면은 풀어야겠죠.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하강 식을 혹시 못 외우셨다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림이라도 깔쌈하게 그려놓고 D는 E 파이분의 H였나? R이네요. R은 E 파이분의 H 1 이래갖고 E 파이 50mm 실점 그리고 요것만 외워가셔도 요거 한 1, 2점 깎으시려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보는 게 좋죠. 이거 시험 범위 한 20문제 되지도 않는데 다 외우시는 게 좋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할 거 딱 두 개. 캠 요구 속도. 메모장에 적을까요? 녹음 중인가? 녹음 중이네.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딱 구하라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캠 요구 속도. W 캠 변이 속도. 이건 종동절 변이 선도라 해야죠. 캠 변이 선도라 할까요? 캠 변이 선도로 합시다. 그리는 거. W 캠 같은 경우에는 쉽죠. 한 바퀴에 총 몇 분 걸렸어요. 이거를 시그마 T1이라고 해요. TI라고 하죠, 여기서. 요거 하면은 RPS잖아요. T1이 지금 TI 자꾸 원이라고 그러네. TI가 요거 세크단이니까 이걸 RPM으로 변환해주면 끝이고요. 캠 변이 선도 같은 경우에는 변이 선도, 변이 곡선, 변이, 시간, 각도 이렇게 구하는데 요거는 그려야겠다. 아마 책에는 각도가 위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아무튼 변이를 이렇게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전체 시간 그 구간마다 시간 있잖아요. 딱딱딱 그리고 그다음에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이
그러니까 각 구간 360도 한 바퀴가 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구간 여긴 3.9초분에 뭐 1.2초 이러면은 무슨 각도가 나올 거예요. 뭐 110.8도 이렇게 나올 건데 똑같이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360도라 표기하고 끝에는 여기 3.9초라 표기하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구간은 아마 주는 문제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0과에서 아마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9, 10, 11, 12니까 10과에서 두 문제 나오고 음 그러면 맞네요. 10과에서 두 문제 나머지 과에서 한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기어가 실제로 조금 할 말이 많죠.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기어의 종류 8가지 요거 아마 한 문제를 요거 장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과 상관없이 이렇게 쓰라고 나올 것 같아요. 요거 한 문제나 아니면 10번 10장을 두 문제 낼 것 같아요. 근데 난 이렇게 낼 것 같긴 하다. 이렇게 가리고 아까 1번 뭐 일열 칼끝 종동절 막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막 이름 쓰라고 그 정도만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요거 8가지 해주시고 요게 지금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서 실제로 쓰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는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나오면 외우셔야죠. 그래서 뒤에 예제 문제까지 하면은 이렇게 나머지는 나오는데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그래도 문제가 저번보다 훨씬 줄었죠. 그래가지고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이랑 같이 보자면은 음 요거는 예제 1번을 저번에 풀어드렸으니까 예제 1번 보시고 10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10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맨날 쓰는 거 있죠. D는 n분의 PD 요거랑 C가 D1 플러스 D2 나누기 2인데 요게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요런 안에 있으면은 중심이 당연히 요 안에 있겠죠. 밖에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셔야 돼요. 하면 요쯤 있겠네. 얘는 요쯤 있구나. 요쯤 있겠네. 그래가지고 요건 뺐고 이따 문제 볼 때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뭐 나오더라 적어놨는데 까먹었네. VR 속도비 요거 모르면 진짜 문제 못 풀죠. 그래서 요런 거 시가의 핵심적인 식 3개 뽑으라면 요걸 뽑을 것 같아요. 이건 뒤에도 이제 쭉 나오니까 이제 계속 찝어주신 거 쭉 보자면은 예제 1번, 예제 3번은 저번에 풀어드렸어요. 보시면 되고 예제 10-13 예제 10-13 요것도 저번에 풀어드렸죠. 13, 14 16, 17, 18 16, 17을 제가 안 풀어드렸을 텐데 16, 17 오케이 한번 봅시다. 16, 17을 저번에 안 풀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수가 각각 18, 27인 한 쌍의 베벨 기어 아까 보여드렸죠. 베벨 기어 요거 베벨 기어 같은 경우에는 요 중심이랑 요 중심이 요 각도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90도고 문제 같은 경우는 70도래요. 자, 그럼 뭐 여기도 어려운 거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보던 식이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삼각함수 좀 치는 친구들은 알 텐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서 완전 똑같은 식은 아닌데 이렇게 연계하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 세트하는 각도거든요, 다. 이건 다 같은 각도로 하는 거고,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각도는 다르죠. 요 각도는 이 베벨 사이의 각도가 맞는데, 어, 한제트 감마 피치각. 예, 피치각이라고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요거 389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베벨 기어에서 시그마는 요 각도가 시그마고, 다음에 다른 색깔로 요 중심이랑 에, 여기 끝에 요 각도가 감마, 여기 구동, 종동, 큰 게 종동이죠. 아니면 그냥 기어라 할까요? 감마 기어. 그다음에 핑크색으로 여기랑 여기가 감마 피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뒤에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가지고 똑같이 요거 기어 피니언, 피니언이 밑에 있으면은 피니언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가 있으면은 분모가 기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외우기 쉽겠죠? 그래갖고 속도비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이거 구할 필요가 있네. 네,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아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그랬고, 요거 실제로 할 때는 탄젠트를 옆으로 이렇게 넘겨요. 계산기 보면은 이거 계산하는 거 다 있고, 아마 다른 과목에서도 하셨을지 않을까 싶은데, 요 식은 나중에 정력학 배울 때 많이 쓸 거고요. 그거 아니면 안 쓸 것 같아요. 네, 쓴 기억이 없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해주고, 계산기에도 요거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있으니까 요거는 계산기가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린 계산할 필요 없고, 각도만 구한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R 피니언을 구할 때 요 70, 코스 70 더하기 N 피니언 분의 N 기어가 갈 거고, 사인 70 하고 여기다가 탄젠트를 해주면 된다. 아, 이거 지금 보는 것처럼 돼 있겠네. 창이 떠가지고. 아, 그래갖고 이 식은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좀 문제인데, 요거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가 좀 복잡해요. 아마 17 아닌 18번이 나올 것 같아요. 10번에는.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안 나오면 좀 망신인데. 그래가지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기어 세트 선정이잖아요. 기어 세트 선정할 때, 어, 일단은 D, 요거 기어 지름이랑, 그다음에 이빨 개수를 표현하려면 피치 지름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심거리,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해요, 보통.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쵸. 웜이니까, 이것도 그림을 봐줘야겠다. 웜 같은 경우에는, 예, 요 사이즈를 지금 구해야 돼 갖고, 보통 요런 거 구할 때, 기어를 구할 때 필요한 게 중심거리, 기어 지름, 그다음에 지름 피치. 요렇게 구해요.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요거는 특이하게 중심 필요하고, 기어 이빨 개수를 구할 거고, 그다음에 D를 구할 거예요. 요게 PD였는데 N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빨 개수 구하고, 웜의 피치 구하고, 어딨어? 잘렸네? 중심거리 밑에 있거든요. 중심거리 구하고. 한 다음에, 잠시만. 자동 멈춤도 가능해야 된다 해서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안 풀었나?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요거는 10-32에 있네요. 예.
30이 있고 얘도 33에 있고 요거는 제가 안 풀었나 보네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면 이것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체크를 해놨고 체크해놨는데 그래서 요거는 대입하는 거니까 어차피 제가 설명해줘도 어려운 게 없는 것 같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0-18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드렸고요. 10-18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 3개 이렇게 해왔어요. 사진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이식을 쓸 거예요. 아니 10-2번 같은 경우 이제 딴 건데 요것도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요 그림에 대해서 약간의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건 다 연습 문제거든요. 연습 문제 3문제 있는 거 풀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상 쓰던 식 있죠. 저는 요번에 연습 문제 많이 줄 줄 알고 좀 쫄았는데 3문제밖에 없어갖고 예, 11, 12 영상만 찍는데 그것도 문제가 한 6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범위가 진짜 많이 줄었구나. 개꿀 이러고 여러분들도 편할 건데 계속 연습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시과 같은 경우에 식이 좀 많고 11, 12 같은 경우에도 세 문제인데 세 문제 성향이 약간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셔야 되니까 그 장점도 한 9가지 돼요. 벨트 풀리 장점 있잖아요. 그거 9가지에 뭐 이런 것도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적나 문제가 싶기도 하고 뭐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다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야죠. 해갖고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펄은 6인치. 그래서 1번은 풀었어요. 그리고 피치 1 이빨 개수 지름 피치니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초 원의 지름 이것도 예제 10번 그 10-1번에 그대로 나와요. 기초 원 DB는 D 코사인 B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죠? 그래요. 저도 외울 정도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6 코사인 20도니까 20 해주면은 이게 5.638인치 나오고요. 요 D덴덤, 어덴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원주 피치를 기준으로 어덴덤만큼 떨어져 있는 게 어덴덤 원이에요. 요 사이. 그래서 기존 원주 피치 같은 경우에서 어덴덤을 더해줘야 되는데 원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갖고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만 본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밑에도 어덴덤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D 플러스 E 어덴덤, D덴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개 있으니까 이 B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덴덤식은 안 어렵거든요. PD분의 1이고 요거 B는 D덴덤은 1.25예요. 벌써 외웠죠? 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몇이야? 8이니까 저 해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금방 외울 거예요. 그래서 안 어렵고 요거는 잠시만요. 이걸 내가 안 적어놨나? 5.688에 2를 곱하면 몇이야? 6, 5, 1, 0.156인치가 나오겠네요.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 답은 내가 적어왔으니까. 그래서 6 플러스 0.125 곱하기 2해서 6.25가 나왔고 6 빼기 0.156 곱하기 2를 해서 5.688이 나왔을 거예요. 5.68588. 예, 맞네요, 맞네요. 맞죠? 어, 8. 예, 맞죠? 맞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제 10-2번에 나와요. 혹시 제 해설이 조금 이래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요 10-2번 참고하시면은 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따로 글로 안 적어놨거든요, 저는. 아무튼 간에 요거 10-5번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는 제가 나온 문제를 보진 못했는데 식 10-5에 이렇게 있어요. 식이
P는 잠시만요. 10-5가 어떻게 돼 있어? P는 파이 D분의 N. 요거 이빨 개수예요. 그래서 D는 아까 6이었죠. 그래서 6파이 나누기 48 하면은 0.393인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 10-9번 같은 경우에는 요 10-9번이 좀 특이해요. 우리 내접 기어 할 때는 아니 중심거리 할 때는 다 외접 기어여가지고 중심거리가 뭐야 D1 플러스 D2 해가지고 중심거리가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거리가 이렇게 하고 요거 분의 요거 나누기 2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내접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거리는 한 요쯤 되겠죠. 그래서 요 차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내접 기어예요. 그래서 D1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죠. 요거예요. 요게 피치라고 나와 있죠. 제가 오타 쓴 건 아니고 피치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게 피치 지름이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딱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야 피치 지름이라 나와 있을 텐데 피치 지름 지원의 지름 맞죠?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아요. 그래서 18분의 12 하면은 1.5인치 나오고 큰 놈은 4인치가 나오는데 요 그림에서 얘가 4인치고 얘가 1.5인치인 거예요. 그래서 중심거리는 안에 있으니까 빼줘야 돼요. 그래서 빼주는 대신에 나머지 식은 동일하게 10-10번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D1, D2 구하고 빼주시면 됩니다. 해갖고 예제 여기 10과까지 정리를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모르시는 문제들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뒤져가 그 번호 순서대로 해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시면은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시면 보면 돼요. 웬만해선 다 풀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잡담도 좀 많긴 한데 대신에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싶은 거면 보시면 될 것 같고 10-13, 14는 근데 좀 대충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9, 10은 이렇게 끝내고 11, 12는 저희가 세 문제인데 그거는 조금 자세히 한번 해드려 볼게요.